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가,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첨단 분야는 육성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의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6월 16일 조선일보에 따른다면 다음 달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991만 가구 중에서 취약계층을 제외한 91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2,000원씩 올라가게 됩니다. 작년 말 정부와 한전이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른다면 월 전력 소비 20kWh 이하 가구당 할인액이 50% 줄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간 2,200억 원의 요금을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7월에는 할인제가 완전 폐지돼서 전기료 부담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기본 요금 할인율이 50%에서 20%로 낮아져서 킬로와트아워당 50원에서 100원가량 인상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불합리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비용 부담 증가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수원의 1조 4천억 원대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한 전력기금으로 메워주기로 했습니다. LPG 등 전력 생산용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전기료 인상 압력이 더 커질 것입니다. 작년 말 정부는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확정지으면서 2030년까지의 전기료 인상액을 10.9% 수준에서 묶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우더 맥킨지는 2030년 한국 소비자 전기료가 지금보다 24%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24% 상승률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국가라는 덴마크와 독일의 전기료는 우리나라의 3배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태양광과 풍력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보다 전기료가 50% 비쌉니다. 국내 전기료는 앞으로 오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정부가 잇따라 비용을 국민에 전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조기 폐쇄되었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는 법안이 금년 12월 초에 시행됩니다.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른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표 후 6개월 뒤에 시행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을 폐쇄하고 값비싼 LNG와 재생에너지로 그 공백을 메우려면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전문가들 경고에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도 전기요금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은 완전히 틀린 설명입니다.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고통받는 국민에게 탈원전 세금 고지서까지 내미는 비정한 정부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우려했던 탈원전 청구서가 국민 앞에 날아드는 것이라며 이는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탄소 배출이 없는 멀쩡한 원전을 중단시키고 백두대간을 파헤쳐서
중국산 부품의 저효율 태양광을 깔며 탄소 배출 주범인 고비용 LNG를 밀어붙인 에너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을 크게 늘려왔어도 신재생 기업들의 매출과 고용은 대래 줄고 있습니다. 태양광 소재들은 중국에서 들여오고 풍력 설비들은 덴마크와 독일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낸 전기료와 세금으로 남의 나라 기업들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연 조건은 태양광과 풍력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가장 싸고 가장 질 높고 가장 공기 오염이 적은 원자력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대통령 고집 하나로 배척했습니다. 그 부담은 모두 국민 몫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 산업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내 원전 업계에서는 자국에서는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원전업계는 양국이 중동과 유럽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추진하면서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 건설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3세대 원전인 APR-1400이 프랑스와 일본도 받지 못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정을 받았고 건설 비용도 가장 저렴해서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세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는 급속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은 지난 한 해에만 직원 1,000여 명이 명예퇴직하는 등 관련 조직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일부 원전 유지 보수 부품 제조 업무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원전 관련 협력 업체들도 줄도산했습니다. 2019년 원자력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면 원전 공급 업체의 매출은 현 정부 출범 전보다 1조 5,7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원전 산업 인력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산업이 붕괴하는 동안에 문 대통령은 2018년 체코를 방문해서는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원전 세일즈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모순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소형 모듈형 원자료인 SMR 즉 스몰 모듈러 리액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도 정부의 원자력 산업 폐쇄 조치로 수출은 고사하고 국내 기술 인정 실적조차 제로인 상태입니다. 선진국들은 이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혁신형 SMR을 2028년까지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8년간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은 수십조 단위 선진국 투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원전 시장의 주도권이 소형 원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계 주요국이 SMR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주요 원전 강국이 70여 종의 SMR을 개발 중이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SMR 개발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중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SMR 분야는 육성하여 해외로 수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GDP 증가에
기어토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원자력 산업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맞지만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원자력 산업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 수정을 해야 합니다. 특히 꿈의 원전이라고 불리우는 SMR 분야는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